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경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엽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까지 11명이어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일부를 임명할 전망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국무위원 11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7명, 대통령을 포함해도 8명입니다.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3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5명 중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외교부와 코로나19 대응과 지방선거를 관리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워두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총리 권한을 대행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아직 국회의 시간이라며 오전 중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첫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며 공약 후퇴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 국민의힘 화이팅! 1시간 협의 만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인수위가 최대 600만 원을 그것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겁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차등 지급한다는 혼선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 이렇게 하면 올해 2차 추경은 33조 원이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재원은 올해 더 거칠 걸로 보이는 초과세수 53조 원 중 일부와 지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손실 보상을 내세웠던 만큼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과도한 초과세수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지출 조정을 할 경우 기존 사업 진행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3조 원의 이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소급 적용은 없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으로 6일 지방선거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끄는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선거 준비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이 고문이 당선돼도 면책 특권을 포기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2달 만에 국회를 찾은 이재명 고문. 인천 계양을 수성뿐 아니라 6일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보이며 대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대비한 방탄용 출마란 지적에 대해선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냐며 수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령탑인 이 고문을 계속 겨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한 출마라면서 국회의원이 돼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안정도 내세웠습니다. 나 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인 호남 3곳과 제주, 세종에 더해 경기와 인천, 충청권에서 추가로 승리해 17개 광역단체 중 8곳에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최대 승부처를 경기와 인천, 충청 지역으로 보고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3% 급등하며 2달 연속 8%대 고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공급망 마비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장현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3월의 8.5%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월가의 전망치 8.1%보다는 높았습니다. I want every American to know that I'm taking inflation very seriously and it's my top domestic priority. 특히 에너지 가격이 한 해 전보다 30%를 넘었는데 가솔린 값이 무려 43% 넘게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3월보다는 지난달 에너지 물가 오름세가 다소 꺾였지만 이달 들어 미국 휘발유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식품 물가도 1년 사이 9.4%나 올랐고 자동차 생산도 차질을 빚으며 신차는 13%, 중고차도 22% 넘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6.2%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였고 주가 지수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미국 언론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연방 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이라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뒤 최소 2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고온 건조해져서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도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바로 맞닿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속초 1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까지 제주와 경상 동부 지역에 비가 살짝 지날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지리산 부근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4.8도, 대전 15.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목포 23도, 전주 26도 예상되고 부산과 울산은 2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맑은 하늘 이어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서울의 낮 기온 21도 안팎에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